우리 옛날에 텅스턴 백열 전구가 100와트 전구가 있죠. 오마이 사이언스. 자, 결론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간은 100와트 전구입니다. 백열 전구 하나가 불을 밝히고 있는 거, 하루 종일 불을 밝히고 있는 게 우리 인체 대략 60kg 사람이 하루 종일 쓰는 24시간 쓰는 에너지가 정확하게 97와트의 백열 전구하고 같습니다. 우리가 호흡한다는 것은 깁스 에너지가 마이너스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호흡을 멈춘 또 호흡하는 동안에는 680kcal 몰이 항상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고, 호흡을 멈추면 그 에너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숨결이 바람결이 되면 우리는 사라집니다. 글루코스 간단히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1로 가면, 자, 이게 G1P가 되면 1번 카본에 인산이 붙으면 야는 뭘로 가는? 궁극적으로 글리코겐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G6P에 6번째 카본이 붙으면 똔똔똔똔 해갖고, 자, 복잡한 과정을 다 거쳤는데, 그 중에 이제 G3P, 그 다음에 DHAP, 약간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요거는 뭐겠어요? 쭉쭉쭉쭉쭉 나갔고 뭐가 되느냐 하면 PEP,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피루브레이트, 요까지 왔잖아요. 오케이, 됐어요. 요거는 서로 바뀌어집니다. 자, 요 과정이 있었고, 이제 궁극적으로 요 과정을 뭐라 그러냐면, 검은색으로 가는 요 과정을, 자, 해당 작용은 간단히 4시간밖에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밥 먹고 그럼 다시 밥 먹을 시간 동안에 뭐 그냥 작동한다. 현금. 그런데 우리가, 하루만 지나도 간에, 자, 요거는 해당 작용은 4시간, 요 기준은 4시간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글리코겐 간에 저장한 것도 하루, 원데이로 끝난다는 거예요. 자, 요거 2개만 있다면 우리 동물은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놀랍죠? 요거 2개만 있다면 우리는, 자, 다음날 에너지가 공급 안 되면 이제 굶어 죽습니다. 브레인이 이제 흐릿해지고, 판단력 없고, 사냥을 못 나가고, 말도 행술수술하고, 그냥 그 다음에 한 일주일이면 죽어버려요. 모든 동물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거는 뭐냐면, 자, 이 해당 작용이 현금, 그 다음에 글리코겐, 간에 저장된 뭐 쪼매는 돈, 그거 갖고 이제 하루 만에 다 쓰고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굶는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거나 가뭄이 들거나 하면 한 달 씩 그냥 굶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굶어 죽는 경우도 있어요. 한 달 넘어가면 굶어 죽긴 해요. 근데 한 달 정도까지는 우리는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드디어 비장의 카드. 3번째, 당신생. 그 당신생이 작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다시 그려주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그려줄게요. 그래서 요 4시간까지는 뭘로 버티느냐 하면 우리가 밥을 먹은 거 갖고 버텨요. 4시간은 밥 먹은 거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해당 작용이에요. 됐죠? 그러면 이때 이제 막 뭐라 하느냐 하면, 그 다음에 4시간 딱 지나고 나면부터는 어떻게 되죠? 밥 먹은 거 갖고 기운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 자, 글리코겐이 드디어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글리코겐을 분해해 주는데, 요거 4시간 전부터 분해해요. 분해해갖고 야는 요렇게 작동을 해요. 이게 야는 맥시멈 하루요. 24시간이면 끝나요. 그게 어디서 다 해주느냐면 우리가 간에서 저장되는 바로 야가 해요. 됐죠? 그럼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되죠? 간단해요. 굶어 죽어야 돼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다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비장의 이제 그 카드가 생긴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이 3번째 생긴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느껴요. 3번째는 뭐냐 하면 한 달 동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걸 해요. 이건 바깥에서 공급이 안 돼도 서서히 4시간 밥 먹고 나서부터 만들어져요. 만들어져 갖고 이렇게 많이 만들어졌다가 하루쯤까지는 많이 만들어, 그 다음에 줄어들긴 하는데 안 줄어들어요. 언제까지? 이게 언제까지냐면, 자, 30일까지.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안 먹어도 살아요, 우리가. 그리고 정신이 창난이 일어나지 않아요. 행설수술하지 않아요. 판단력이 뚜렷해요. 한 달 굶어도. 뭐 기력은 좀 떨어지죠. 이게 놀랍잖아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요까지
우리 밥 먹고 요까지 이제 대략 공복 할당이 얼마냐 하면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략 100mg 혈당이 100cc 혈액에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30일 지나도 이게 거의 한 60mg, 아니 반이라 합시다. 간단히 정도로 해갖고 유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생화학적으로 이게 기적입니다.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물질이 뭐냐 하면 거꾸로 올라가야 돼요. 이 물질에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물질에서 거꾸로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다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다시 당을 만들었으니까 바로 당 신생. 예? 진짜 놀라워요. 단신생 회로가 작동하는 거예요. 이건 안 먹어도 이 단신생 회로는 30일. 그래서 야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이 뭡니까? 야인 거예요. 자, 그럼 왜 이 물질에서 시작하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이까지는 어마어마한 이게 절벽이에요, 절벽. 여기서 못 올라가요, 이렇게. 이거 못 올라가기 때문에 피루부산까지 늘어오면 못 올라가요. 다시 거꾸로 이게 이렇게 못 올라가요. 그래서 반드시 올라가려면 야가 중간 물질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 중간 물질이 OA예요. 옥살로아세테이트가 바뀌어지면 옥살로아세테이트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면 곧장 피루브레이트가 오면 돼요. 됐죠? 놀랍죠? 자, 무조건 이 초록색이 당신생인데 가려면 포스포 앤 피루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일로 곧장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길은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돌아가는데 OA나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디서 만드는가? 자, 그게 우리가 바로 좀 전에 했죠.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그럼 OA를 어디서 보내줘야 돼요. 근데 OA가 이쪽에 있어요. 여기 많아요. OA가 옥살로아세테이트라는 물질이 있는데, 자, 요 물질은 내 대표적으로 분자식을 적어줄까요? 분자식 다 알았어야 돼요. 저는 뭐 다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OO-, COO-, 이쪽에 H2가 붙어 있고, 이쪽에 O 이중결합이 있는 이런 아주 아름다운 분자예요. 카본이 4개의 분자예요. 야가 이쪽에 미토콘드리아, 이게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 여기서 안에 있어요. 근데 야는 어떤 숙명을 지내냐면 몸 빠져나와, 야는. 야는 이거 몸 빠져나와. 자, 이렇게 빠져나오면 얼마 좋아. 이렇게 야가 OA가 빠져나올 수 있다면 곧장 일로 가갖고 요렇게 해서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OA가 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차선책으로 3가지를 택해요. 뭐냐면 첫 번째 뭘로 택하느냐 하면 포스포 앤 피루로 바뀌어요. 야는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은 요 전 단계가 뭐냐면 말레이트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거꾸로 말레이트로 바뀌어요, 야가. 말레이트로 바뀌어갖고 빠져나와요. 그럼 말레이트로 빠져나오면 이 말레이트가 다시 OA로 바뀌어요. 이 과정을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이 과정에 덤으로 돈이 생겨요.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이 과정에 NADP라는 물질이 생겨요. NADH라는 물질이 생겨요. 이게 많이 생깁니다. 이거 뭐 도랑치고 가지 잡고 이거 똑같아요. 이거 하는 과정에서 NADH가 더 만들어져요. 이게 나중에 이제 어디서 쓰이는 거 이야기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뭘 바뀌냐면 아스파라테이트, 아미노산인 아스파라테이트로 바뀌어갖고 야가 또 빠져나와요. 야는 또 뭘로 바뀌었냐면 말레이트로 바뀌어요. 바뀌어갖고 다시 이렇게 바뀌어요. 어쨌든 포스펜 피루를 와야 당신생 해로가 되고 그래야 우리가 한 달 동안 안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이 OA가 비장의 함수를 쓰는 게 이렇게 3개로 바뀌어져 나가는 것도 시원찮으니까 야가 최후의 함수를 쓰는 게 뭐냐 하면 이쪽에서 자, 뭐죠? 마지막 물질, 이 피루부산이 이 마지막 물질 피브로레이트가 자, 일로 들어오잖아요? 피루부산이 일로 들어오잖아요? 피루부산이 들어오면 이 피루부산이 이 안에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효소가 3개 작동하고 조효수가 5개 작동하는 그 유명한 바로 그 효소가 뭐냐 하면 피루부산 디하이드로게나제라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작업이냐 하면요. 이게 뭘로 바뀌느냐 하면 아세틸 코엔자임 A로 바뀌는데 그래서 이 분자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분자예요. 이 분자가.
이 분자로 바뀌는데 이거 피루부산에서 아세틸코엔자임으로 바뀔 때 효소가 3개, 조효소가 5개나 쓰입니다. 그래서 이 분자를 볼 때 저는 가슴이 떨립니다. 그 정도로 이게 중요한 분자입니다. 아세틸코엔자임 A가 거의 조물주에 가까운 분자입니다. 나중에 보여줄게요. 그래서 그거 바뀌는 과정에 이게 효소가 3개, 조효소가 5개 들어가는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하면 OA하고 누가 결혼하느냐 하면 아세틸코엔자임이 결혼하면 옥동자가 뭐냐면 시트레이트가 나옵니다. 시트레이트가 만들어지면 이 시트르산이 구연산이죠. 구연산이면 야가 빠져나올 수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빠져나오면 지금까지 했죠. 시트르산이 빠져나오면 이제 곧장 자기 원래로 돌아가요. OA하고 옥살로 아세테이트하고 뭘 들어가죠? 아세틸 COA로 아세틸 코엔자임 COA로 가요. 굿, 좋아요. 됐죠? 이거 2개 타죠. 얼마나 황당해요, 보세요. 이게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위장 결혼했다는 게 옥살로 아세테이트하고 그렇게 어렵게 만든 아세틸 코엔자임이 결혼하면 시트르산이 되면 나중에 이제 이 밑으로 가서는 아이소 시트르산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옥동자 한 명이 알파 케토 글루타레이트가 되는데 다른 노트로 만나면 시트르산이 또 이렇게 빠져나와요. 빠져나가고 OA하고 아세틸 코엔자임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 OA는 또 어디로 가죠? 자, 공부했던 지금 어디로 가죠? 당신생회로로 가요. 그래서 일로 이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일로 가요, 일로. 자, 여기로 다시 이쪽에도 OA가 들어가요. 자, 이 OA가 어디서 왔느냐? 예, 바로 시트르산에서 왔다는 거예요. 예. 시트레이트. 자,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거는 뭐냐면 여기로 해갖고 이게 이제 2가지 길로 가는데 지방산, 요게 2가지 길로 간다는 걸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지방산 합성으로 가서 만들어진 게 뭐라 갔죠? 팔미테이트. 팔미테이트는 분자식이 어떻게 되냐면 HOC 이중결합 CH2 쫀쫀쫀 해갖고 CH3 이게 C가 몇 개? 16개라는 거예요. 16개. 자, 그러면 이게 환원됐다는 겁니다. 환원. 에너지가 많이 쓰였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환원이 됐는데 환원시킬 때 공짜로 아니라는 거예요. 야가 이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공짜로 되는 거 아니죠.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썼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 쓰는 물질이 뭐냐면 NADPH인데 여기에 16개를 만들 때 NADPH가 몇 개 들어가느냐 하면 8개하고 6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NADH가 14분자나 들어가요. 이 NADH 14분자가 어디서 왔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8개 분자는 어디서 왔느냐 하면요. 오마이 사이언스. 뭐냐 하면 미리 이렇게 여기서 왔어요. 요 분자는 인산만 갖다 붙이면 뭐가 되느냐면 NADPH가 돼요. 여기서 만든 NADPH가 이 8개 NADH하고 요건 뒤에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어디서 나면 5탄당 인산해로에서 만들어져요. 16개 분자의 팔미테이트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야기했죠. 이 지방산은 갖다 요약해주면 16개인데 이중결합이 제로, 그 다음에 18개인데 이중결합이 제로, 그 다음에 18개인데 이중결합이 1개, 그 다음에 2갈래 길로 가서 18개인데 이중결합이 2개, 그 다음에 20개인데 카본이 20개인데 이중결합이 4개로 끝나고 요거는 18개인데 이중결합이 3개, 그 다음에 20개인데 이중결합이 5개, 그 다음에 22개인데 이중결합이 6개. 그래서 요 계열을 부르는 게 오메가3, 요 계열을 부르는 게 오메가6, 그 다음에 요서부터는 오직 식물만 만들고 이쪽은 동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까지는 뭐라 부르냐 하면 포화 지방산. 자, 이쪽은 여기서부터는 불포화. 요건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바로 LA.
이게 LA, 이게 아르키톤산. 그 다음에 이게 뭐냐 하면, 요거 다른 말로 에이코사 테트라에놀릭. 요게 에이코사 펜타에놀릭. 이게 도코사 헥사에놀릭. 요까지 요약해드렸죠. 됐습니다. 그래서 요게 오메가3, 이쪽이 오메가6. 다 이제 비빔. 그래서 요걸 이제 지방산 합성이라고 그래요. 됐죠? 그러면 이 지방산 합성이 된 이 지방산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세틸 코엔자임 A가 두 번째 중요한 역할이 바로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지방산 합성이고, 두 번째 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콜레스테롤. 이 합성으로 가요. 이건 뭐 거의 한 20단계쯤 됩니다. 간단히 이야기 드리면, 이쪽으로 갈 때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아세틸 COA로 가요. 이렇게 조금 몇몇 과정을 가서 뭐냐 하면, 뭐가 있느냐 하면, 요 과정에서 몇 개 단계를 거치면서 뭐가 되느냐 하면, 메발로네이트. 자, 그 다음에는 메발로네이트에도 파이로 인산이 붙어요. MPP. 그 다음에 MPP 일단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소펜타닐 PP. 그 다음에 이소펜타닐 PP에서 뭘로 바뀌느냐 하면, IPP, 이소펜타닐 PP에서 GPP, 게라릴 PP. 게라릴 PP에서 뭐냐, 파이낸셜 PP. 이 파이낸셜 PP에서 FPP에서 다 왔습니다. 조금만. FPP에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하면, 바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심해상어에 있는 뭐죠? 스코알렌. 스코알렌이 만들어지고, 스코알렌에서 뭐가 만들어지냐? 바로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고, 콜레스테롤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비타민 D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설계접. 비타민 D가 만들어지고, 설계접. 바일렉시드. 설계접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만드냐면, 이쪽에서 돌리철이 만들어지고, 일단 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GGPP. 게라릴 파이로포스파이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햄 A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게 카본이 5개 물질이고, 요게 카본이 10개 물질이고, 요게 카본이 15개인 분자입니다. 15개 분자고, 그 다음에 스ኳ알렌은 카본이 바로 30개인 분자고, 콜레스테롤은 백으로 해갖고 카본이 27개인 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바로 메발산 회로라 그럽니다. 바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고, 이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이 콜레스테롤에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 이 콜레스테롤에서 바로 그 세포막을 견고하게 해줘요. 단단하게 해줘갖고 바로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지질댐목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우리 정신작용이, 바로 신경작용이 가능해집니다. 우리 정신이 어떻게 출현했는가는 집적이가 관계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콜레스테롤의 그 리피드 지질댐목이 시냅스에 형성이 안 됐다면, 우리는 거의 정신 착란 상태로 있다고 보면 됩니다. 어떤 단일한 논리적 추론이라든지 연산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정신작용이 정합적으로 어떤 외부 환경에서 서바이벌을 하게 된 근본적인 게 뭐냐 하면, 여기서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이 바로 시냅스 막에 박히면서 댐목을 만들어갖고, 그 댐목에 많은 이온 채널이 박히면서 바로 시냅스 점막하고 시냅스 후막에 어마어마한 전기적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우리가 정신이라는 현상이 출현했답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우리가 그렇게 신비스럽게 생각하는 정신의 현상도 사실 어디서 만들어졌냐 하면, 아세틸 코엔자임 A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작용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아세틸 코엔자임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바로 오직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야가 미토콘드리아를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바로 OA하고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시트레이트가 만들어져 갖고 시트레이트가 이걸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빠져나가자마자 바로 이 시트레이트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아세틸코엔자임A가 분리돼 나오고, 이 아세틸코엔자임A가 두 가지 길, 지방산 합성과 콜레스테롤 합성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방산 합성에서는 그 다음에 지방산 합성이 된 지방산, 팔미토산 같은 것들이, 이 팔미토산이 궁극적으로 다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기는 들어올 때 이 공짜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들어옵니다. 지방 그 꼬리가 굉장히 긴데 당연히 들어올 수가 없죠.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한 이온 채널이 있습니다. 예. 카르티니, 팔미테이트 트랜스프라제라는 이 효소가 1, 2가 작동을 하면서 이게 안으로 들어가 팔미테이트가 들어옵니다. 팔미토산이 들어오면 이쪽 안에서 팔미토산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시 보여줄게요. HOC 이중결합 O CH2 이게 쭉쭉 해갖고 16개까지 있잖아요. 네, 마지막 CH3.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안에 들어와서 이게 잘라집니다. 어떻게 요렇게 잘라지면서 바로 뭐냐면 7번 다시 잘라집니다. 7번 잘라져 갖고 아세틸코엔자임 8개 분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아세틸코엔자임 8개 분자는 이 분자는 다시 이렇게 들어가서 그 다음 어떻게 되죠? 바로 TCA 사이클을 돕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그 당신생 회로 관점에서 쭉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생 회로가 참으로 중요해요. 우리가 밥 먹는 거는 4시간밖에 커버를 못해요. 간에 저장된 건 하루밖에 커버를 못해요. 간에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은 하루밖에 커버 못하고, 이 커버한다는 말이 뭐냐면 혈중의 포당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 이게 생명현상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 굶어도 혈중 포당 농도가 거의 우리가 보통 때보다 반 정도로 줄어들긴 하지만은 제로로 안 떨어지고 유지를 한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 다른 걸 다 희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은 한 달 굶어도 새록새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판단을 하고 다시 먹이 사냥에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오랫동안 진화하면서 당신생 회로 중심으로 보는 게 맞다. 그 과정에서 이 당신생 회로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바로 포스펜 피루브 형태로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빼주기 위해서 OA에서 바로 3가지 형태로 포스펜 피룰 말레이트, 그 다음에 아스파라테이트로 빠져갖고 포스펜 피룰을 가서 당신생을 만들어주고, 그 과정에서 또 뭐냐면 아주 히든 카드가 하나 있어요. OA, 옥살로 아세테이트하고 바로 아세틸코엔자임 A.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들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요. 세포질에서 만들 수가 없어요. 아세틸코엔자임 A는 피루부산이 미토콘드리아 안에 들어와서 바로 피루부산 디하이드로제네아제라는 어마무시한 효소입니다. 이 효소는 효소 5개, 조효소 효소 3개, 조효소 5개 복합체로 된 어마어마한 효소 그룹이 바로 피루부산에서 아세틸코엔자임으로 바꿔줍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그렇게 귀중한 아세틸코엔자임 A가 그 다음에는 OA하고 결합을 해서 시트르산을 만들고, 이 시트르산이 미토콘드리아를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막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막을 통한 시트르산은 바로 다시 이온을 합니다. OA하고 아세틸코엔자임으로 분리되고, 이 아세틸코엔자임 A가 진짜 위대한 게 바로 지방산 합성을 하고, 그렇게 만드는 이 지방산 8m산이 다시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와갖고 이렇게 분해되는 거에서 거의 한 100 ATP 이상으로, 정확하게 뭐 여러 가지 숫자가 나오는데 적어도 100 ATP 이상의 ATP를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100 ATP 이상의 이 에너지를 갖고 당신생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안 굶어 죽는 겁니다. 밥을 하루만 먹어도 한 달 동안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 아세틸코엔자임의 위대한 힘입니다. 이 아세틸코엔자임 A가 지방산을 합성하고, 이 지방산이 합성된 팔미토산이 다시 미토콘드리아에 돌아와서 이게 다시 바로 아세틸코엔자임이 8개 분자로 나눠집니다. 그 과정에서 이 아세틸코엔자임 A가 시트르산을 돌면서 알파케토글루탄을 만들고 쭉 돌아가면서 이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만드는데, 그게 얼마냐 하면 120개 정도의 ATP를 만듭니다. 100개 이상의 ATP를 만든 이 ATP가 바로 당신생 회로. 이 당신생 회로의 에너지는 다 어디서 오느냐 하면 대부분이 바로 지방산 분해에서 옵니다.
이 지방산 분해가 바로 은행에 저축한 1억짜리 은행에 저축한 에너지입니다. 우리 근육이 주로 쓰는 거는 장시간 쓰는 거는 지방산을 다 분해했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자, 이 전체 과정이 이 모든 에너지가 글루코스라는 분자에서 왔잖아요. 이 글루코스라는 이 분자에서 왔는데 이 글루코스가 뭐에서 된 게 글리코겐. 예. 글루코스에서 바로 아세틸 코엔자임 A가 만들어져서 이어서 만든 게 지방산. 이 지방산에서 어마어마한 ATP가 만들어져서 바로 생명이 이제 확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에너지 관점에서 이 지방산까지 갖는 이 글루코스의 에너지 관점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루코스는 정확히 분자식을 쓰면 C하고 O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C가 있고, 이쪽에 C가 있고, 이쪽에 C가 있고, 이쪽에 C가 있고, 이렇게 된 육각형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개사슬이 붙습니다. 개사슬이 요거에 요렇게 해서 H, 요렇게 해서 O하고 H, 그 다음에 요거에 O하고 H, 이쪽에 H, 이쪽에 O하고 H, 이쪽에 O하고 H, 이쪽에 H, 이쪽에 C하고 이쪽에 H, 이쪽에 H, 이쪽에 O하고 이쪽에 H. 이 반드가 전체 몇 개냐 하면 24개 반드가 있습니다. 이게 글루코스, 이게 포당이라는 분자입니다. 자, 빨리 해주겠습니다.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먼저 보면, 먼저 C하고 C 세 개를 보면 C하고 먼저 뭐가 있나 하면 O하고 있습니다. C하고 C가 있습니다. C하고 H 반드가 있습니다. 요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요거에 보시면 C하고 O, 어디죠? C하고 O, 요 반드잖아요. C하고 O. 그 다음에 C하고 O 요 반드. 이게 얼마냐면 에너지 관점에서 C하고 O 결합이 78kcal per 몰입니다. 1몰. 그 다음에 카본하고 카본, 요 카본 반드가 얼마냐 하면 80kcal per 몰입니다. 그 다음에 카본하고 수소. 자, 카본하고 수소가 문제. 요 카본하고 수소 돼 있죠. 이게 얼마냐면 98kcal per 몰입니다. 그리고 요 분자가 몇 개 있느냐 하면 이게 7개 있습니다. 7개 결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 하면 O하고 H 결합 있잖아요. 요 O하고 H 결합 있죠. 이게 얼마냐 하면 110kcal per 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몇 개냐 하면 요게 7개, 요 결합이 5개, 요 결합이 5개입니다. 그래서 이 글루코스 하나의 결합은 24개의 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합반드 에너지를 다 계산을 하면, 다 계산할 수 있겠죠. 곱하기 7 다 계산하면, 계산을 해보시면 얼마냐 하면 2182kcal per 몰. 바로 글루코스 한 몰, 1몰의 에너지가 2182. 저 어떻게 암기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2일 빨리 해다오. 2일 빨리 해다오. 그래 평생 기억이 되죠? 2일 빨리. 요 2182kcal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호흡이라는 건 뭐냐면 이 글루코스라는 포당이라는 분자하고 그 다음에 O2가 6개 분자가 결혼을 하는 겁니다. O2가 6개 결혼해서 뭐가 되느냐 하면 6분자의 H2O, 그 다음에 6분자의 CO2가 바뀌는 과정, 이걸 호흡이라고 합니다. 자, 이 과정을 호흡이라고 합니다. 먼저 따져보겠습니다. 이 과정 호흡입니다. 6분자의 O2는 어떻게 되냐면 O와 이중결합이 있고, 이게 6개 있죠. 이게 6개 있는데, 이게 반대가 얼마냐면 116kcal per 몰입니다. 116입니다. 자, 단위를 빼버릴게요. 그 다음에 H2O는 어떻게 돼 있죠? 바로 산소 하나에
물 두 개가 붙어 있죠. 물론 이 각도가 108도인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반대가 얼마냐면 에너지가 바로 요거 이야기했잖아요. 요거잖아요. 요게 바로 110kcal입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6개는 얼마냐 하면 C가 있고 바로 이산화탄소는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중결합이잖아요. 이 이중결합 에너지가 이것도 이중결합이잖아요. 에너지가 얼마냐 하면 187kcal/몰입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자, 이게 어떻게 되죠? 6 곱하기 자, 이거는 110이 두 개 있죠. 6 곱하기 110 곱하기 2가 되고 이거는 1320이 되죠. 그 다음에 이건 얼마냐? 이거 얼마냐 하면 6 곱하기 187 곱하기 2가 돼요. 네. 그 다음에 이건 얼마 되느냐 하면 116 곱하기 6이잖아요. 이거는 계산 금방 되죠. 이게 얼마냐 하면 696kcal/몰입니다. 자, 됐죠? 이걸 다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요걸 두 개 더하면 얼마 더한 값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더한 값이 얼마냐 하면 3546kcal/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호흡을 한 결과물, 이 물하고 이산화탄소 각각 6분자의 토탈 결합 에너지가 3546kcal/몰입니다. 그리고 자, 이쪽에 원인 물질, 우리가 태우는 포당이 얼마 그랬어요? 포당이 2182였잖아요. 그러면 2182 플러스 얼마냐면 696 하면 토탈 우리가 산소하고 포당하고 결합했을 때 토탈 나오는 에너지잖아요. 이게 뭐냐면 2878 kcal/몰이 됩니다. 2878 kcal/몰이 돼요. 자, 이제 마무리 계산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글루코스 포도당 1몰하고 포당 1몰이 얼마냐 이것도 계산해 드려야 돼요. 포당 1몰이 포당 C6H12O6니까 이게 1몰이 얼마냐 하면 카본이 중성자 6개, 양성자 6개니까 12질량이잖아요. 12질량 카본이 몇 개? 6개 있고 플러스 수소 양성자 12개가 있으니까 이거는 12 플러스 12 플러스 산소는 뭡니까? 산소가 6분자가 있는데 6분자가 있는데 산소는 중성자 8개, 양성자 8개, 16이잖아. 16이 6개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다 하면 얼마냐면 180이 나옵니다. 자, 180g이 됩니다, 이게. 퍼몰. 몰당 180g입니다. 그래서 포당 1몰은 얼마냐? 정확하게 180g입니다. 이 180g의 포당 1몰을 바로 산소 6분자하고 결합하는 과정이 호흡입니다. 그 과정에서 6분자의 물이 나오고 6분자의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호흡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호흡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우리 에너지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과정에서 어떤 에너지가 나왔나 하면 잘 보세요. 요 두 개 합친 에너지가 이 두 개 합친 에너지가 얼마였나 하면 2878. 그 다음에 이 두 개 합친 에너지가 바로 3546. 네. 그럼 3546을 빼보세요. 빼면 바로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마이너스 값이 나와요. 이 마이너스 값이 얼마냐면 686kcal/몰이요. 자, 이걸, 자, 1칼로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게 1칼로리가 4.2줄이잖아요. 곱하면 2880kJ/몰이 됩니다. 됐죠? 자, 이걸 180으로 나누면 2880kJ를 180g으로 1몰을 나누면 이게 바로 뭐냐면 1g당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1g당 글루코스가 에너지가 얼마냐 하면 대략 16kJ이 나옵니다. 16kJ이 나오고 이걸 다시 온도로 이걸 칼로리로 바꾸면 1g 글루코스는 얼마냐면 대략 4kcal의 열량이 나옵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숫자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주에 있는,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이 글루코스라는 에너지를 쓰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다 에너지를 다 계산을 해야만이 우리가 평생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쓰는 걸
확실히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다시 이야기 드리면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이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값이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델타 G라 그래요. 깁스 프리 에너지가 마이너스 686kcal가 나왔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생명은 자연적 현상이란 말입니다. 자연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냐면 이건 이제 깁스 프리 에너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러냐면 이 프리 에너지가 마이너스 값으로 나왔다는 거는 이 작용은 4배로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떤 과정에서 포당이 있고 산소만 있으면 야들은 불탄다는 거예요. 타서 에너지가 마이너스란 말은 뭐냐면 결국은 이 에너지 3546kcal라는 거는 이거의 결합 에너지잖아. 이 반도에서 나왔잖아. 이 반도. 어느 반도죠? 자, 이 물질의 반도. 이 에너지가 어디서 나온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알 거예요. 이 에너지에서 왔잖아요. 이게 어디서, 이 에너지에서 왔잖아요. 이 에너지. 그 다음 이 에너지는 어디서 왔어요? 이 110이란 요에서 왔잖아요. 이 결합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이 물질에 물이란 물질하고 물이란 분자하고 이산화탄소란 분자의 결합이 굉장히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쪼개지지 않아요. 깨지지 않아요. 하나의 입자로, 그냥 단일 입자로 작동하는 겁니다. 자, 우리 입자 물리학에서 알파 입자가 그 역할을 해요. 우리가 방사선 분解때 알제 입자처럼 생명 현상에서 알파 입자하고 거의 비슷한 게 저는 이산화탄소로 봐요. 이산화탄소는 결합 반드가 이중 결합이 187kcal고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거는 안 쪼개진다는 말이에요. 안 쪼개진다는 말이 뭐죠? 안전하다는 말이에요. 안전하다는 말이 뭐겠어요? 에너지를 그만큼 저장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생체 에너지가 이렇게 있다면 이쪽에 있는 게 글루코스, 포도당하고 바로 산소, 여기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쪽이죠. 물하고 H2O하고 CO2잖아요. 이게 굉장히 낮게 있다는 거예요. 낮게 있다는 말이 뭐냐면 이게 에너지 제로로 하면 이게 마이너스잖아요. 자, 이 두 에너지 차이가 이걸 제로로 봤을 때 마이너스 이 값이라는 거예요. 이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더 이상 밑에 있다는 게 1층이 10층보다 더 안전하잖아요. 높은 층이 가면 떨어지면 죽잖아요. 밑에 층이면 안전하잖아요. 안전하단 말이 결합 에너지가 크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돌이 빌딩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걸 뭐라 그래요? 자연스럽다 그러잖아요. 이게 생명 현상입니다. 우리 호흡이 이 에너지가 높은 데서 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산화탄소하고 이 물질이 되게 안정적인 물질입니다. 이 안정적인 물질이란 말이 결합 에너지가 크다는 겁니다. 분해가 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물이라는 걸 H2O를 불을 떼갖고 분해하려면 거의 3,500도인가 이 정도 온도가 올라가야 돼요. 온도가 엄청 높아져야 물이 분해돼요. 그 말은 이게 그만큼 단단하다는 물질입니다. 물이라는 게. 그래서 전기 분해를 해야 되잖아요. 전기 분해를 하려고 장작불을 떼면 무쇠소치 먼저 녹아버려요. 무쇠소치는 한 1,200~1,300도면 녹을 거예요. 네, 1,000, 1,500도면 녹잖아요. 1,200도면 녹아요. 그럼 2,000도 전에 다 녹아버려요. 그런데 물은 안 녹아요. 물은 안 분해 안 돼요. 물은 분해해갖고 양성자하고 OH기로 안 바뀌어져요. 3,000도 훨씬 넘어야 이게 쪼개져요. 그만큼 이게 결합 에너지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 에너지가 이렇게 포당하고 산소가 결합해서 에너지가 더 낮은 결합 에너지가 더 큰 두 개의 물질로 바뀌는 이 과정은 에너지적으로 자동으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자동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호흡을 하면 우리는 살아요. 호흡을 하는 동안 포당 1몰이 호흡을 통해서 물하고 이산화탄소로 바뀌는 과정에 마이너스 686kcal라는 에너지를 방출을 해요. 그 에너지를 갖고 우리는 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루에 기초대사량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기초대사량이 1kg당 에너지가 1kg당 1시간 동안 쓰는 에너지가 얼마냐면요. 100kcal로 볼 수 있습니다. 요게 자, 우리가 보통 체중이 60kg잖아요. 60kg고 1시간이 아니고 24시간이잖아요. 요걸 하면 얼마냐면 1440kcal. 예. 요 1440kcal를 하루에 쓰는 요걸 뭐라 그러냐면 기초대사량이라 그래요. 요거는 일을 안 하고 그냥 누워갖고 숨만 쉬고 있을 때 쓰는 에너지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 이 기초 대사량이 우리 쓰는 생체 에너지 한 60%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씁니다. 기초 대사량 1440kcal. 자, 이걸 그다음에 생활할 때 들어가는 에너지 다 합치면 바로 2000kcal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여성분들이 2000kcal를 써요, 하루에. 그러면 2000kcal를 하루 쓰면 day잖아요. 빨리 하겠습니다. 요걸 바로 초단위로 바꾸면 먼저 이걸 4.2를 곱해주면 얼마 되느냐 하면 바로 8400kJ이 되고, kJ를 하루 만에 쓰니까네 이걸 다시 바꿔주면 8400kJ를 하루가 얼마냐면 86,400세크잖아요. 초잖아요. 그러면 이 값이 0.97이 됩니다. 97 뭐가 되느냐 하면 kJ per 세크가 되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되냐면 97 Joule per 세크가 되죠. 그럼 이게 얼마냐 하면 그 유명한 97 와트가 되는 겁니다. 예, 전기단에 Joule per 세크가 1량이잖아요. 1율이면 이게 97 와트가 됩니다. 자, 우리 옛날에 텅스턴 백열 전구가 100와트 전구가 있죠. 오마이사이언스. 자, 결론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간은 100와트 전구입니다. 백열 전구 하나가 불을 밝히고 있는 거, 하루 종일 불을 밝히고 있는 게 우리 인체 대략 60kg 사람이 하루 종일 쓰는 24시간 쓰는 에너지가 정확하게 97와트의 백열 전구하고 같습니다. 자, 뇌는 브레인을 열심히 쓸 때 시간당 10g의 글루코스 포당을 씁니다. 그다음 평상시에는 보통 4g 이렇게 씁니다. 이 정도. 그래서 브레인이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점으로 이 수치를 다 맞춰보면 여러분들이 포당이 지구상의 박테리아 그리고 식물, 동물 모든 생명체의 에너지 소스가 되는 걸 하나하나 계산을 통해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호흡한다는 것은 깁스 에너지가 마이너스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호흡을 멈추는 또 호흡하는 동안에는 680kcal 줄 per 몰이 항상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고, 호흡을 멈추면 그 에너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숨결이 바람결이 되면 우리는 사라집니다. 숨결이 유지되는 동안, 호흡의 리듬이 갖고 있는 동안 우리는 바로 산소를 이용해서 글루코스를 태워서 우리 살아가는 에너지를 만듭니다.